안녕하세요. 오늘의 매수 차트의 어더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가져온 주제는 이제 템버거의 시작 구간, 그리고 예상 종목 몇 가지, 그리고 템버거를 만드는 초기 구조,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템버거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모든 주식인들이 꿈꾸는 게 이제 템버거죠. 모든 이제 주식인들이 한 10배짜리 나도 한 번만 먹어보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건 이제 보통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원래 작전주 위주로 이제 매매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작전주를 하다 보니까 보통 작전주가 1년 안에 다 끝나거든요. 1년에서 1년 반 안에. 근데 만약에 제가 작전주라고 분석하고 들어갔는데, 그 작전주가 이제 만약에 시간이 더 걸린다 하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수입이 거의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고생도 되게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매매 습관이나 매매 스타일을 이제 스윙이나 단타나 이런 거를 조금 곁들이면서 좀 바꿔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전주에 제가 한번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이 스타코 링크, 이거 옛날에 그 뭐였지? 룽투 코리아였죠. 이게 중국 게임, 중국이 뭐 게임에서 되게 저희 나라가 유명했을 때, 그래 중국 개방했을 때, 그래서 14년 15년 때 이제 룽투 코리아 이것도 있었고, 그리고 하늘 소재 과학 이런 것도 있었고, 이거는 뭐 텔레필드였죠. 에머리지, 이거는 제가 알기로 옛날에 대마 관련한 뉴프라이드라는 주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저가 대비 거의 15배 20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거 메디포럼 제약이었던 HLB 제약, 이것도 이때 먹었었어요. 그리고 코미팜, 그 제약바이오가 되게 유명했을 때 코미팜 요때 매매했던 것 같아요. 이렇듯이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10배, 20배짜리 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도 단기간에 이렇게 팍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좀 길게 오래 끌고 가면서 이제 로보티즈처럼 이렇게 10배, 20배를 가는 주식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식들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세력주나 이렇게 10템버거짜리 가는 주식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뭐냐 하면은, 그 오르기 전에 고점 대비해가지고 보통 고점 대비해서 80% 이상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보통 50%에서 70% 이내로 이제 조정이 끝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고점 대비 80%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 물량을 받을 세력이 없거나, 그 세력이 그냥 좀 딸리는 세력들인 거예요. 이제 동아리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아무리 나쁘거나 이제 아무리 조금 망하더라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80%, 85% 이상 이렇게 떨어진다 하는 거는 템버거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전 그런 거 템보 간 걸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1, 2년 내에 이제 50% 이상 떨어지고 나서 이제 1, 2년, 2년, 2, 3년 내에 막 80%, 90% 간다. 그러면 그 종목은 그냥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세력이 없거나 있어도 돈이 없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냥 매매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그냥 뭐 너무 고점 대비 거의 많이 떨어져서 일시적 반등이 나올 수 있더라도 그냥 한 두세 배짜리 그냥 짧은 반등이지, 그게 10배, 20배 이렇게 가진 못합니다. 보통 그런 거는 재무도 쓰레기고 이제 주식도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조건이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저점에서 그 보통 대량 거래량이 터진다, 이런 거는 약간 공식처럼 일어나죠.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121선을 건드려야 됩니다. 121선을 이렇게 건드리고 거래 대금도 거의 한 100억 이상은 무조건 터져야 돼요. 시총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되는 시총이면은 최소 300억에서 한 600억 사이는 그 이상은 터져야 이제 그 주식 물량, 유통 물량을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돌려야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좀 받아가는, 그리고 물려있는 애들의 그런 물량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거래 대금이 좀 터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크게 가는 것들은 사람들이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1차 파동이다, 여기는 2차 파동이다, 그리고 여기는 뭐 3차 파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 파동 이론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로 가든 어떻게 가든 간에 이제 정점까지 가면은 한 곳에서 만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파동이나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다 뭐
그 나중 가서 이렇게 보면은 다 비슷한 곳에서 만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파동이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굉장히 드물고, 그런 거는 이제 먹을 수도 없죠. 그런 거는 진짜 완전 그냥 운이 좋거나 아니면 내부 정보가 있거나 그런 사람 아니면은 이게 점상으로 가는 거는 보통 일반 사람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 하면은 이렇게 1차 파동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조정할 때, 요렇게 조정할 때 들어가야 이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 줬는데 이렇게 오르고 나서 이렇게 살짝 조정을 줬을 때, 여기서 이제 기준봉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매수를 분할 매수해가지고 기준봉의 시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니면은 그 템버거든 뭐 3배든 5배든 가는 거든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모베이스나 모베이스 전자 이런 것처럼 이런 데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분은 진짜 고수거나 아니면 진짜 약간 강심장이신 분이라고, 강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절대 못 먹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템버거를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일 확실한 거는 이렇게 1차 파동 에너지가 터진 거를 이제 좀 관심을 갖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요런 거든. 그래서 근데 요렇게 오르는 것도 이제 파동 에너지의 크기가 있어요. 파동에.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황보한 게 좀 오를 가능성도 많고요. 최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100% 이상 올라야 됩니다. 저가 대비해가지고. 저가 대비해서 한 50%밖에 안 오르고 이렇게 흐르는 것들은 에너지가 그냥 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크게 못 가고, 그것도 횡보도 엄청 오래 하고 바로바로 안 가고 그냥 꼬라 박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300%는 안 되고 200% 이내, 100%에서 200% 이내, 한 저가 대비 한 2배에서 2.5배 사이가 제일 적당합니다. 이제 3배 이상 가면은 그거는 이제 파동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 그냥 동호회 애들이니까 그런 거는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가 대비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그냥 예시로 들으면은 저가 대비 해가지고 거의 150% 정도 올랐거든요. 150%. 최근 저가 160% 정도 올랐는데 이게 100%도 좀 많이 낮습니다. 100에서 150% 사이가 제일 이쁜 차트 파동의 모양이에요.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하지만 저희 올리는데 이런 거를 어디서 이렇게 사야 됐을까?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얼마나 들고 갈지 이런 시나리오들 다 써놓고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좀 찾아서 이제 오늘은 한 300종목, 400종목 정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 그 한 2, 30거래일 내에 나온 신호들을 다 검색을 해보고 종목들도 검색해서 그 중에 이제 뽑은 겁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아직 안 간 것들을 이제 이렇게 뽑은 건데, 이렇게 안 가더라도 이제 날이 지날수록 또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제 템버거 갈 수 있는 후보들을 이렇게 한번 뽑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제 10배 템버거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주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주식의 성장성, 그리고 미래성, 그리고 테마도 잘 맞아야 됩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이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르면서 그 방산, 항공 이쪽으로 많이 올랐죠.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쪽을 많이 밀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지금 적자를 많이 보긴 하지만 유보율이 되게 빵빵하고 부채가 낮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항공사와 방산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항공우주 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마로는 이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합격인 거예요. 그리고 템버거짜리는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가 많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10배가 오르더라도 3조, 20배가 오르더라도 6조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10조짜리를 이제 템버거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 10조짜리가 10배면 100조예요. 그런 주식은 이제
선택을 시총도 따지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그 시총도 따지면서 다 거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종목을 선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투자하면서 템버거를 노린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터진 그게 좀 나와야 되는데 121선을 건드리면서 이제 그 물량에 최소 한 바퀴 이상 돌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은 여기 지분 현황을 가시면은 여기 유동 주식이 있거든요. 유동 주식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뭐 900만 주죠. 960만 주. 그래서 캔콜과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은 이날 거래 대금이 거의 1,700억. 그리고 이 그 121선을 뚫을 때 요걸 이렇게 확실하게 뚫어줄 때 거래 대금이 400억이 터졌거든요. 470억. 그러면서도 이제 거래 대금이 거의 1,000억 가까이 이렇게 막 터졌죠. 그리고 거래량도 1,200만 주, 4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터졌는데 이런 식으로 그 물량 유동 주식수를 이렇게 몇 바퀴 돌려야지 이렇게 좀 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이제 1차 파동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29,610원에서 24,500원까지 올랐죠. 그러면 이 저가의 그 상승폭을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162% 정도 됐고, 그리고 이걸 그럼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15,500원에서 이제 16,500원 요 사이에서 이제 매수를 1차 매수하고 두 번째 매수는 14,000원에서 14,700원 요 사이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일 괜찮은 거는 이제 요 1차 매수에서 그냥 끝나면은 제일 이쁜 모양이긴 하지만 세력들이 진짜 마음먹고 더 밀어버린다 하면은 여기까지도 그냥 밀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손절 같은 경우에는 요 기준봉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가 11,670원을 절대 깨면 안 돼요. 이거 깨면은 그 세력주의 파동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그냥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이 정도는 그냥 견디면서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리스크가 큰 만큼 이제 먹었을 때는 과실도 되게 크다, 한 3배 이렇게 단기간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과실도 크다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제 조정 기간이 아마 제 생각에 2달에서 3달 정도 이렇게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면서 대충 한 40거래일에서 45거래일 정도 이렇게 조정이 일어날 거고 가격도 요 구간은 무조건 찍을 겁니다. 이걸 안 찍고 이렇게 바로 올리는 거는 차트 모양이 이쁘지도 않고 여기서 이제 개미 탄 애들도 이제 털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최소 2달, 3달은 한 달 반에서 3달 사이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좀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 이후에 이제 3배를 가든 5배를 가든 이제 하겠죠. 그래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구간은 여기 이렇게 두 구간을 잡으면 되고 첫 번째로 이렇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템버거 예상 종목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빗각을 여기서 강력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이 빗각을 좀 리테스트하는 구간이랑도 겹치기도 하고요. 이 구간이. 그래서 어느 시점으로 봐더라도 이 구간은 물량을 좀 담으셔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3차 파동을 노리기 위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차 파동은 여기 구간이 아마 2차 파동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테마가 맞아야 이제 잘 가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살펴보니까 종목 분석 가서 고성능 메모리 시스템과 NPU를 결합한 AI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해서 고객사의 개발 기간과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NPU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제가 HBM 그 반도체가 뭔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제 다음 차세대 먹거리가 뭔지 이렇게 공부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근데 다 찍진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HBM과 GPU를 결합한 그런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그 AI 메모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NPU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망 처리 장치, 이제 AI의 추론 전용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PU보다 가볍고 전력 효율이 높고 스마트폰, 엣지 디바이스 그리고 로봇 등의 AI 기능 실행하는 데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NPU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PU가 이제 2026년부터 이제 조금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NPU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적자를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유보율이 이렇게 빵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거 성장주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1년, 2년 정도 이제 안에만 상패만 안 되면 되니까 어, 재무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동 에너지를 보면은 이게 고점 대비해가지고 75%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거가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지금 제 기준에서 여기에서 이 고점 대비 75%가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거를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적점에서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700억 가까이 터지면서 이게 뭔가 신호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 진짜 강한 세력주에서 나오는 특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바닥권에서 이 바닥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뚫고 난 이후에 이렇게 거의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 횡보하는 또 바닥 박스권의 빗각을 여기서 확실하게 뚫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삼각수렴하는 또 빗각에 그것도 같이 뚫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거래 대금 요거에서 이제 여기서 게다가 박스권도 이렇게 뚫어줬고 그래서 시총도 이제 10배 가기 위한 조건이 맞고 미래 차세대 먹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10이라든가 뭐 이런 전환 사채 이런 것도 이제 전환 청구권을 이제 행사하면서 물량이 상당되겠죠. 그래서 그 물량을 이제 받아 먹고 올려서 이제 수익을 내고 탈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건 네이버 토론방에서 이제 좀 봤는데 얘네가 갖고 있는 투자 회사가 그 노타 그리고 리브스메드 이런 데에서 이제 2천억 가까이 실적을 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이제 갖고 있고 MPU 관련해서도 이제 뭔가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강력한 거래 대금을 실리면서 이런 추세 채널을 다 뚫어 올리는 이런 뭔가 강력한 신호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1차 파동 커다랗게 오르기 위한 1차 파동의 이제 눌림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기준봉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이게 만약에 짧게 이렇게 조정하고 바로 올리는 거면은 이 시가를 깨면 안 됩니다. 12,180원을 절대 깨면 안 돼요. 만약에 그래서 지금 구간이 되게 이쁜 매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차 매수하고 그리고 여기 빗가게 하단 이쪽에서 이제 2차 매수를 하고 손절선은 12,180원으로 잡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깬다 그러면은 이걸 손절한 다음에 요 라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요 라인을. 근데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면은 이거는 근데 템버거라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을 먹는 그런 매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0배 가는 주식은 절대 이 기준봉의 시가를 깨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템버거 갈 수 있는 주식의 관점에서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손절을 12,180원으로 잡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한캠입니다. 한캠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인데 원래 보통 신규 상장주가 이게 얼마짜리였냐? 한 1,600억에서 1,700억 정도에서 상장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물린 사람들 있겠죠.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친 다음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보니까 뭐 OLED 소재, 뭐 합성 데이터 라이브러리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매매하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대주주 관련된 이경목이라는 애가 이렇게 매수한 흔적이 조금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하락 추세 채널의 빗각을 이렇게 이쁘게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뚫어줬고 이게 만약에 1차 파동이 더 이렇게 간다 하면은 최소 14,000, 16,000원, 5,000원까지는 이렇게 올려놓고 조정할 때 들어가는 거고 이게 1차에 이제 만약에 다시 눌리고 다시 정확하게 큰 1차 파동을 한다 하면은 이 구간에서 사시면 됩니다. 이 구간 8,150원에서 8,500원 사이에 이때 이제 조정이 오면은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어디냐면 요 하락 추세 채널의 빗각을 이제 테스트하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한 3주 정도 이렇게 3주 정도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하고 손절가는 7,800원을 손절을 잡고 이제 매매를 해보시면은 만약에 이게
템버거를 간다 하면은 이렇게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네 번째로는 엔젯입니다. 엔젯의 경우에도 이제 얘가 약 고점 대비 80%거든요. 근데 80%까지 떨어졌지만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것도 제가 제 생각에 템버거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떨어져서 템버거 간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 템버거 간다면은 5만 원을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점이 4만 6천 원이니까 4,600원이니까 4만 6천 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엔젯이 뭐 하는 회사인지 보면은 그냥 잉크젯 프린팅 업체 이런 건데 초미세 전극 배선 패턴 이런 건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보채 유보율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아서 지금 앞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릴 주식은 뭐 템버거 가능성은 있지만 앞에 제가 말했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오픈 엣지 요거에 비해서는 조건이 좀 안 맞는 게 많아요. 템버거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엔젯 같은 경우 한번 그냥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승 채널 커다란 빗각을 여기서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이제 600억 가까이 바닥권에서 이제 실으면서 이렇게 뚫어줬거든요. 121선을. 여기서도 이렇게 뚫을 때도 121선을 뚫을 때도 거의 100억 가까이 이렇게 뚫었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거의 150%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얘의 매수 타점을 또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8,400원, 8,500원 요 구간 정도 오면은 이제 매수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근데 제가 지금 가져온 주식들은 전부 다 비슷한 파동을 그릴 것 같은 주식을 가져온 거예요. 세력 파동 중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파동도 있고 그냥 바로 점상 가는 파동도 있고 뭐 엄청나게 내리다가 갑자기 오르는 파동도 있고 다양한 세력 파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파동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비슷하게 가는 그런 세력주를 이렇게 분석해 드린 세력주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엔젯의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한 8,400원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그리고 만약에 최대로 까면은 고점 대비해갖고 50% 가까이 떨어져요. 그 구간은 여기고요. 6,700원. 근데 거의 깨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0배 가는 그런 주식은 세력들도 이제 많이 잡을 기회를 안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젯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에서 한번 매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손절가로 이렇게 기준봉의 시가를 깨면은 손절한다 생각해 보시고 이런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리스크가 큰 만큼 이제 어쨌든 이게 손절하게 되면은 한 1, 20%를 손절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생각해 보시면서 신중하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빗각 채널을 하락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을 이렇게 실으면서 이렇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엔젯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1차 매수 그리고 이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2차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가를 깬다 하면은 이거보다는 요거로 이제 기준봉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시가 7,200원을 깨면은 이제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어떨까?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그 7,200원은 손절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테마 같은 경우 얘는 좀 탈락이고 그냥 이 차트 매매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엔젯 같은 경우는 이제 템베거가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고가 대비 해가지고 얘도 80% 가까이 떨어져서 조금 불안불안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봐야 되거든요. 이제 세력들 같은 경우에 크게 노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거래대금이 실린 모든 캔들이 양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 살펴보면은 이게 다 양봉이고, 이렇게 또 여기도 살펴보면 양봉 다 양봉이죠. 거래대금이 실린. 그래서 세력들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양봉이고 양봉. 여기서도 이제 거래대금이 실린 게 얘는 다 양봉이기 때문에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하락 채널 추세 라인을 뚫어줬고요. 여기서 뚫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매매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저가 대비해가지고 이 파동이 너무 약해요. 이게 두 배도 안 올랐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스윙해서 먹을 만한 자리가 있는 거지, 이게 텐베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140억밖에 안 터져가지고 이게 뭐 한 바퀴 돌리지도 않았고 좀 힘이 약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빗각을 또 돌렸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매매할 구간이 나온다 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종목 정도 이제 봤죠. 이 중에서 제 기준에 적합한 거는 이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조금 수상해 보이는 거를 이제 가져온 것 뿐이에요. 이제 여섯 번째로 RS 오토텍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피지컬 AI 이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이건 2,500억짜리 주식이고 지금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긴 하지만 유보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토 들어가는 거, 상장된 로봇 모션 제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테마와 트렌드 둘 다 기준에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 1차 여기서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거래대금 600억, 600억까지 터졌죠. 이 기준봉이 600억 가까이 터지면서 이 빗각 채널을 뚫어줬습니다. 장기 빗각 채널을 뚫어줬고, 여기서 살짝의 눌림 이후 이렇게 다시 재차 오르고 있는데, 이 오름의 폭이 24,000원을 넘겨줘야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줄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흘러준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템버거 후보 종목 중에서는 좀 탈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관망이 필요하다. 이제 아직은 매매할 차례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배 오르고 나서 이게 떨어졌을 때 이제 특정 구간을 지킨 게 보이고, 예를 들어 이런 캔들 기준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일단 24,000원을 넘긴 다음에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직 얘는 탈락 후보까지는 아닙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곧 그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60% 가까이 안 떨어졌죠. 여기서 최근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두 배만 올라도 신고가가 나올 수 있고 이제 쭉쭉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템버가 가능한 겁니다. 앞에 매물을 거의 없어요. 여기서 이 거래 대금으로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잡아먹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로 소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더라도 이게 거래대금 터진 게 다 양봉이죠. 그 이후에 이렇게 그냥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폭락을 했고, 그 폭락폭도 50%가 거의 63%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 80% 이상 안 간 거는 여기서 누군가 세력이 다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RS 오토메이션. 그래서 얘가 이제 두 배 이상 간 이후에 이렇게 눌러줄 때를 좀 아직 관망할 필요가 있다. 관종을 해놓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발견했으면 저 여기서 샀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슈프리마 HQ입니다. 슈프리마 HQ. 이제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엄청 많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60 몇 프로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빗각 채널을 지금 잇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보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지금 커다란 삼각 수렴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삼각 수렴을 돌파 여부, 그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세력의 매집 흔적은 다 있거든요.
이게 거래대금이 예를 들어 터졌을 때 그리고 떨어졌을 때 이제 거래대금이 없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세력의 흔적은 있지만 아직 그 바닥권에서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한 몇 거래, 몇십 거래, 몇 달이 더 필요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슈프리마 HQ 같은 경우 요 정확한 상승 시점은 요 빗각 채널을 이렇게 뚫어줬을 때가 이제 상승의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얘는 이제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여기서 하락 채널을 뚫고 아래로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이 두 개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아직 관망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매매할 거는 오픈 엣지라든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엑시콘입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지 회사를 한번 보니까 얘도 2천억대 주식이고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 한답니다.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그리고 이제 그간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가 UV율이 되게 훌륭하죠. 이렇게. 근데 재작년에 뭔가 적자를 봤는데 올해도 뭔가 적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하지만 UV율이 이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파동만 잘 타면은 이제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1차 파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1차 파동이 이제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나왔죠. 몇 프로 올랐냐 보니까 1차 파동이 거의 100% 올랐습니다. 근데 이 10배 가기 위해서는 요것도 조금 부족해요. 제 기준에서. 근데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2차 파동인 이제 하락 조정폭을 이렇게 조정 파동을 줬고 지금 이제는 여기 장기 빗각 채널들을 여기서 이렇게 상단을 이렇게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 빗각 채널을 이렇게 이탈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를 뚫는 뭔가 양봉이 뜨거나 아니면 여기를 계속 두드린다 하면은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도 요거가 파동이 좀 더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컨택입니다. 컨택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또 봐야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 부품 본체 제조, 통신 단말기, 위성 산업을 한다 합니다. 우주 산업. 지금 우주 항공 이런 게 지금 대세잖아요. 그리고 UVL도 이런 식으로 1, 2년 안에 망할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컨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신규 상장한 이래로 70%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 빗각 채널도 여기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멈추고 횡보를 하는데 이 횡보도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하락 추세 채널을 이렇게 상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바닥권에서 여기서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200억 가까이 터졌어요. 여기서 이제 1차 파동이 이제 1차 파동이 나왔고 지금 2차 조정 파동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300원에서 1,900원 사이에. 그리고 하지만 요 기준봉을 깨면 안 됩니다. 요 기준봉을 웬만하면 깨면 안 되고 이게 깬다 하면은 손절한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줬고 신규 상장이면서 지금 크게 갈 수 있는 뭔가 파동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도 컨택 같은 경우도 이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후보. 컨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할 때 여기서 사주면은 그리고 세력주 매매하실 때는 항상 이제 본인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 관점에서 이렇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건데 만약에 기업에 어떤 배임 횡령 악재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시장가로 매도하시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나 이런 게 맞는 거 캔코아, 오픈엣지, 컨택, RS 오토텍 요 정도 4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엑시콘 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제 몇 번째야? 10번째죠. 10번째. 10번째 주식은 이제 나무 기술입니다. 이제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총이 작긴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얘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이제 70%가 넘게 빠졌거든요. 넘게 빠지긴 했지만 이제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다 뚫어졌거든요. 이 장기 이평선은
여기서 이렇게 뚫어줬고,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장기 이평선은 요 빗각을 잇는 이평선은 여기서 이제 뚫고 이제 뭔가 파동이 움찔움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고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다 양봉이고 거래대금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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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이런 것들이 이제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무 기술도 차트로 보면 좀 그렇게 별로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얘도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고 나무 기술이 이제 테마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살펴보면은 원래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개를 너무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말씀 안 드렸지만 종목별 증권사 이런 것도 다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나무 기술이 뭐 하는 건지 좀 살펴보니까 또 디지털 전환 AI 뭔가 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별 실적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300억 가까이 터지면서 시총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바닥권에서 터졌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조정 파동을 만약에 이렇게 준다 하면은 얘도 이제 기준봉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기준에서는 여기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여기서 기회를 안 준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무 기술도 템베거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1번째로 유유제약입니다. 유유제약이 지금 탈모 관련해서 1차 파동이 줬다가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게 여기서 만약에 1차 파동이 100%가 넘는 파동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얘는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여기서 시가가 4,305원 요거를 지금 한번 깼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조금 빨리빨리 가는 그런 세력주는 아닌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하게 쭉 내리면서 여기까지 내려주면서 이제 지루하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빗각 하락 채널을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뚫어줬긴 했지만 여기서 세력주가 갖는 강한 세력주라면은 여기를 절대 깼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가를. 근데 이제 여기서 시가를 깨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마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더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유효제약 같은 경우에는 템버거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템버거라고 가져와놓고 지금 분석하니까 템버거가 아니네요. 다음은 이제 한국 무브넥스입니다. 한국 무브넥스.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0.4죠. 그리고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 보니까 서한기술연구소를 뭐 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이라 합니다. 실적도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연간 거의 400억을 벌죠. 근데 시총은 1,500억밖에 안 됩니다. 얘도 저평가 주식 중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 뭔가 강력한 상승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뭐 때문이었지? 뭐 로봇주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로봇주가 핫해지면서 여기서 지금 저가 대비해가지고 지금 7,000원도 아직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템버거를 가기 위해서는 얘 같은 경우 7,000원을 먼저 찍고서 요 앞에 매물을 먹고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눌림목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매수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먹는 파동보다 이거를 조정할 때 조정할 때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만약에 얘가 7,000원 이상 못 가준다 그러면은 얘는 템버거 후보에서 좀 빠지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하락 채널을 좀 그리고 있고 이제 7,000원을 넘겨줘야지 이거를 빗각을 닫고 이제 다시 재차 하락 이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서 얘도 이제 시간이 필요할 뿐 어느 정도 후보가 될 수 있다. 이제 다음은 원익큐브입니다. 이제 원익큐브는 템버거를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차트를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대로 가주면은 이제 좀 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매수 구간은 1740원부터 1860원입니다. 손절가는 이거 1636원을 이제 손절가로 잡고 이거가 하나 갤러리야. 여기서 나온 차트랑 똑같아요. 그냥 지금 여기서 거래대금 실링 양봉 두 개가 나오고 이제 15거래 3주 정도 이제 횡보하고 이제 하루 양봉 뜨고 나서 이틀 조정하고 바로 이렇게 올리죠. 그래서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여기서 이제 15거래 기다리면 되겠죠. 한 6거래 정도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면은 뭐 양봉을 여기서 만약에 띄우고 음봉 두 개가 만약에 뜬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비슷한 차트를 참고해서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이런 것도 되게 명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템버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매매할 만한 주식이어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IMBDX라는 주식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그 890억 100만 천만 억치의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뚫어줬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어디서 사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이런 거는 템버거가 갈 수 있긴 하지만 좀 이게 바로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라 좀 더 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질질질 이렇게 끌다가 여기까지 찍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여기까지 7,960원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찍어준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비슷한 주식이 예전에 제가 IMBD 일단 뭐 하는 주식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 뭐 이런 거 한답니다. 암 조기 발견 사업. 그래서 재무 이런 게 안 좋네요. 근데 유보율이 되게 빵빵하네요. 투자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리고 김태유라는 대주주가 좀 산 것 같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해보고 손절가는 전저점 7,180원을 이렇게 손절로 잡고 이제 매매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비슷한 게 제가 해성 에어로스페이스 잡아드렸었죠. 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여기가 적극적 매수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IMBDX도 여기 구간에서 충분히 매집을 할 구간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얘도 그 시간이 필요한 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주식, 이 주식도 이제 여기서 충분히 이런 게 제가 말한 파동이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충분히 조정을 주고 여기서 이렇게 뚫어준 이후에 뚫어줬죠. 그리고 100% 이상의 상승, 2,800원, 3,400원까지 올라갔죠. 보시면은 130 거의 14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원래 매수 타점은 여기였거든요. 여기가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를 이렇게 찍어준 이후에 지금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 저가를 이탈하면 2,000원을 깨면은 그냥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치고 올라간다 하면은 여기 보통 한 최소 5,000원은 갈 거예요. 5,000원. 제 생각에 5,0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저항이 한번 있기 때문에 3,600원대에서 한번 털고 여기서 이렇게 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제가 말하는 이제 템버거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주식이 보통 이런 주식이에요. 근데 말은 템버거지만 이제 실제로 템버거까지는 먹긴 너무 힘들고 보통 2배, 3배 정도 이제 먹고 이제 빠져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오늘 밀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뚫거나 이제 여기에서 뭔가 거래 대금이 실린 양봉이 뜨거나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면은 여기서 2,000원을 손절로 잡고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게 진짜 이쁜 세력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 이쁜 차트가 몇 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거고 지금은 뭐 어쨌든 간에 잘 갈 수 있는 후보 중 하나다. 예, 이런 파동이 세력 파동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니 오토메이션 얘 같은 경우가 제일 시간이 덜 걸리겠네요. 아니면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여기를 좀 기다리는 것도 좋고 오늘 이렇게 벌써 이제 거의 50분 가까이 찍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한 13, 4종목 정도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요. 이 중에 진짜 템버가 나오면 대박이겠죠. 그래서 한번 오늘 말하고 설명드린 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생하셨고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매수 차트의 어더였습니다.